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조기 유학을 반대하는 기준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기 유학이라는 게 왜 조기 유학이 비싸고 성인 유학은 쌀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를 가든 조기 유학은 그 아이가 아파트를 렌트하고, 그렇죠, 아파트를 렌트하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서 뭐 홈센터든 어디 큰 슈퍼마켓 가서 뭐 사가지고 장 보고 밥 해 먹고 또 학교 가고 출퇴근하고 그런 걸 못한다 이거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나라를 가든지 필리핀 가장 싼 뭐 필리핀을 가든지 뭐 괌을 가든지 영어를 배우러 뉴질랜드를 가든지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많이 가난하니까 아니면 좀 unstable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아직 완전한 그 국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개판인데 대통령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무당년이 막 지랄하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심지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서 그 나라 법에는 미성년자가 걸어 다녀도 되고 뭐 아파트를 빌려도 되고 일자면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럼 보내요. 학비가 싸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또 필리핀에는 많은 그 영국이라든가 미국 영어 선생이 있으니까 뭐 호주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보낸다 칩시다.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안전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국에서 걸어 다녀요. 총 맞습니까? 납치돼 가지고 막 있긴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동네 깡패 새끼가 돈 뺏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필리핀처럼 대낮에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납치되고 강간 나오고 뭐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다 이거죠. 그럼 못 보내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이 아닌 어떤 정말 안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미성년자가 갔을 경우엔 누군가가 따라가든지 그곳에서 그 아이를 부모 대신에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법적으로. 그게 비용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미국은 법이 바뀌어서요. 친척이 있어도 이건 사실이에요. 친척이 있어도 부모가 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아니 제 말은 부모가 유학생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아이가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친척이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을 입양해야 돼요. 자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럼 사립학교를 간다는 뜻이에요. 사립학교. 그럼 사립학교 옵션이 두 개 있겠죠. 하나는 사립학교를 가고 그 상태에서 그 사립학교 내 기숙사에서 잠을 잔다. 밥을 먹는다. 그렇죠. 또 하나는 밖에서 아파트를 빌려서 밥을 해 먹는다. 아파트를 어떻게 빌려? 미성년자가. 누군가가 계약을 해야 되죠. 근데 미성년자가 그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그건 불법이죠. 그렇겠죠?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 아파트를 누가 빌렸냐? 우리 부모님이 빌려줬는데. 근데 너 부모님 어디냐? 저 혼자 여기 사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거지. 당연히 미국에서 경찰이 신고를 하겠죠. 12살 이상 정도 되면 뭐 길을 돌아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모든 주는 아니지만은 12살 이하는 길을 혼자 걸어 다녀도 그 부모가 구속됩니다.
그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도 많고 또 미성년자를 중요시하는, 잘 보호하는 그 시스템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기숙사에 살고 또는 아파트를 빌린다 그런 뜻은 기러기 아빠시죠. 기러기 아빠, 뭐 기러기 엄마. 누군가가 따라가야 된다 뜻이에요. 그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사립학교 근처에, 운이 좋게 사립학교 근처에 나의 친척이 산단 말이에요. 친척이. 나의 누나, 언니, 오빠, 형, 삼촌 뭐 누가 살아. 그럼 일단 그래도 사립학교는 가야 돼요. 그럼 사립학교를 갔다. 보통 1년에 5만 불, 기숙사 포함해서 5만 불을 든다. 그런데 기숙사 없이는 3만 5천 불이다. 15,000불 절약했네? 그럼 이제 15,000불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사립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는요, 스쿨버스를 안 돌립니다. 네가 와라 이거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 뭐 당연히 이제 돌리겠죠.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립학교에 갔는데 그 근처에 친척이 산다. 친척 집에 살았다. 그럼 그 친척은 이 아이를 갖다가 뭐 공짜로 먹여 살려요? 오늘 갑자기 뭐 한국에서 친척이 왔는데 막 밥 주고 막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입히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서 학교 기숙사에다가 그냥 맡기는 게 돈이 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왜? 친척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싸움 나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에 유학을 보냈어, 아들을. 뭐 무슨 일을 할 때 서울에 유학을 보냈어요. 친척이 살아요. 그 친척 집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생활비 줘야죠. 밥값도 줘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는 친척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살았겠죠? 그런 사람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돈 다 받습니다. 그리고 더 받죠. 왜? 여러분도 고맙잖아요. 내 아이를 갖다 보살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돈을 적게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친척이란 사람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돈을 적게 받고 너를 갖다가 보살피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얘를 때릴 수도 있고 얘를 혼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괴롭힐 수도 있죠. 얘가 말을 안 듣는다면, 싸가지가 없다면은. 그럼 다른 옵션이 있어요. 홈스테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한국 아이들만 있는 거야. 보통 이제 방 하나에 벙커베드 해가지고 2층 침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방 하나에 2개. 그럼 보통 1층에 방이 3개 정도, 2층이 방이 3개 정도 잡으면은 6개, 12명이 아이들, 12명이 아이죠.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뭐 한 10명 정도, 뭐 아니면 7, 8명 정도. 그런 애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이 뭐 몇 학년짜리, 어떤 애는 중학교 1학년도 있고 중학교 3학년도 있고 뭐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처럼 사는 거죠. 밥은 줘요. 홈스테이니까. 뭐 아침에 이제 빵 같은 이런 토스트는 자신들이 이제 구워야죠. 토스트 기계에다가. 보통 아침 무슨 된장국이 나오고 무슨 북엇국이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다 토스트 빵이에요. 그리고 점심은 학교 가서 밥을 먹고요. 저녁에 오면은, 근데 저녁에 어쩌면 이제 미국식 또는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손님이고 그 호스트 패밀리는 정확하게 뭐 가게 사장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 아이가 아니야. 심지어 내 친척도 아니야. 그냥 난 돈만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존나 전화할 거 아니에요. 070 전화기를 들고 요즘 가잖아요.
그러면은 존나 뭐 매일 전화할 거야. 우리 아이 잘 지냈어요? 잘 지내요? 오늘은 뭐 먹었어요? 호스트 패밀리도 존나 짜증나지.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에 호스트 패밀리가 전화는 뭐 며칠에 한 번씩 받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사실. 왜냐하면 미국의 사립 기숙사도 부모하고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 그런 규칙이 있어요, 사실. 국제 전화가. 그러니까 호스트 패밀리가 무슨 전화 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숙사가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우리 하숙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전화할 수도 있고. 근데 인터넷은 마음대로 쓰게 돼 있죠. 보통 호스트 패밀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눈치를 까는 거야. 내가 짱이네. 내 돈으로 저 사람들 살고 있네. 이런 걸 느낌이 오면은 지들 마음대로 해 막. 또 호스트 패밀리는 애들이 마음대로 막 인생을 살아도 눈을 감아줘. 왜? 걔네들 돈이거든. 머리 하나당 얼마씩이거든. 돈이 되거든. 얘네들 나가봐요. 옆집에 또 한국 사람들이 또 호스트 패밀리를 만들어 놨거든. 아유, 그런 데는 경쟁이 있죠. 당연히 아주 어디 시골 뭐 한적한 곳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우인 좋게 뭐 한국 학생 한 명을 받았다. 밥을 그냥 적당히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애 주고 학교 가끔가다 태워다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한국에서 받은 돈, 그 돈으로 집을 샀을 때 융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달달이 갚아가는 거죠. 그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끝나면 이제 보통 애들 안 받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문가, 한국 엄마들하고도 썰을 잘 풀고 막 그러면은 전문가일 경우에는 좀 애들 많이 받아서 정말 하숙집을 하는 거죠. 뭐 기숙사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리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뭐 식당에 요리까지 하고 정확하게 기숙사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근데 일단 단점은 뭐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몰라. 근데 성적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성적이 왔을 때. 근데 성적이 왔어도 호스트 패밀리한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호스트 패밀리에서 옵션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옵션. 주위에 유학생이라든가 뭐 교환 교수든 하여튼 뭐 공부 좀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 가지고 조기유학 온 아이들을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개인 과외. 개인 과외. 아니면 개인 과외 학원을 갖다가 연결해서 커미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의 공부도 관리해 주면서 돈을 더 받죠.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싼 게 사실은 기숙사에 그냥 들어가서 뭐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그 비용을 내는 게 가장 싸죠. 근데 여기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주잖아요. 사립학교에서. 그럼 3, 7에 21, 21끼를 주질 않아요. 21끼. 기숙사에 살아도. 3끼는 안 줘요, 3끼. 토요일 날은 한 끼만 주고요. 일요일 날은 2끼 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제 점심 때 한 끼 주고 끝. 일요일 날은 점심 저녁 이렇게 주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3끼 다 주고요. 밥을 안 주는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사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밥과 밥 사이에 학교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또 한마디로 슈퍼 문방구 같은 게 있죠. 물건도 팔고 옷도 팔고 책도 팔고 막 책은 또 비싸게 팔죠. 중고가 아니라. 요즘 다 애들이 아마존 다 이용하긴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주소를 하고 그래서 돈 결제는 한국에서 하고 주소는 미국 주소 애 학교 주소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중고책 사가지고 공부하면 되죠. 많이 절약되죠. 근데 캠퍼스 내에 일단은 그런 문방구 용품을 많이 팔아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 시중보다 일단 1.5배 비싸고 그럼 뭐 과자도 팔고 다 팔아. 그럼 애들이 군것질 하잖아요. 그게 돈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엄격하게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저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한국보다 더 용돈을 줘요. 그게 현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을 썼단 말이야, 애에게. 그런데 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용돈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단순하게 1년에 잡으면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래요. 그럼 이제 학교 돈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냈단 말이에요. 기숙사 비용 다 밥값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웬걸? 어디 박물관에 갈 때 어디 갈 때 돈을 따로 내라. 수학여행 같은 거죠. 돈을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야 되죠. 옷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사야 되죠. 옷 뭐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또 옷이라는 게 미국 애들이 입는 옷과 내가 입는 옷이 좀 이상하면은 또 애들이 또 싫다고 좀 해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 돈이 좀 들어갑니다. 머리 헤어컷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헤어컷도 뭐 길게 계속 한 다음에 막 언제 들어올 때 한국에 사나요? 그러진 않죠.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프라이빗 스쿨이라 할지라도 이 애가 공부가 딸린다 그럼 도와주기는 하는데 도와줘요. 얘가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데 공짜로 도와주는데 또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 레슨.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음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죠. 그럼 그게 한 시간에 뭐 5만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돈을 내야 되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프라이빗 레슨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5만 원, 6만 원 합니다. 사실 한국하고 월등히 차이 납니다. 학원비가 비싸요. 사실 학원도 별로 없고 사실 그러니까 비싸죠. 그런 거를 한국 부모들이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가 예를 들면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기숙사에서 한 5시, 6시에 저녁을 먹죠. 그리고 뭐 자기 자유 공부 시간 있고 한 10시나 11시 반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에 만약에 자기의 프라이빗 스쿨이 좀 대도시에 있다. 심지어 LA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프라이빗 스쿨을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도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 한국에서 진출한 학원 또는 재미교포들이 만드는 학원이 그런 버스들이 쫙 돌아요. 돌면서 아이들을 픽업하죠. 픽업해가지고 학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 학원이에요. 뭐 국어를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영어, SAT 준비하고요. 수학도 하고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거기다 또 돈을 때려박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아이 학원 안 보낼 거야.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그래서 학원에 아이들이 가는데 어떤 애가 성적이 좋아. 근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 엄마, 나 영어를 잘 못하겠어. 뭐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 혹시 그 번역서가 있나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책을 갖다 한국에다 보내고. 근데 그래도 시간이 안 맞아.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옆에 근데 철수는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 왜 그러냐? 걔 수업 끝나고 나서 학원 다녀. 청량리 학원 다녀. 뭐 청량리 학원? 여기 청량리 학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깨진다 이거죠. 스스로 하지 않은 아이들은 또는 부모가 언제든지 옆에서 도와줬던 애들은 좀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은 정답을 원하지 방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조카에게 수학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수학을 한국에 갔을 때. 근데 딱 보고 수학을 가르쳐 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답을. 정답을. 아니 그게 이런 식으로 풀면 답이 나올 것이다 했더니 답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알았으니까 답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세상에 왔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저도 너무 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는데 이해는 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학교 수업, 미국의 학교 수업, 사립학교 수업을 갖다가 맡기고 전적으로 미국 사립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간식 없이, 음식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좋아요. 정말 신라호텔, 한국의 신라호텔 뷔페처럼 좋아요. 질이. 그러니까 사실 군것질 안 해도 돼요. 과일도 나오고요. 다 나와 다. 그러니까 음식의 값어치는 정말 한 끼에 5만 원 이상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김치찌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군것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옷을 뭘 입고 학교 내 캠퍼스 있잖아요. 다 같이 잠자고 그러잖아요. 대체로 이제 뭐 많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외부에서 동네 사립학교지만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절반은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사립학교도 좀 종류가 다른데 어떤 사립학교는 거의 한 9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한 10%가 동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기숙사 학생들하고 뭐 동네 학생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하고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는 뭐 당연히 외국인 학생하고 미국인 학생의 문제가 있고 먼저 온 외국인 학생과 나중에 온 외국인 학생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학원을 갔다 옆에 애가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데 학원을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은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도 깨지듯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학원을 보낸다 이거죠. 그럼 한국에서는 학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7천만 원 들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강남에 무슨 어디 학원 막 이런 학원을 보냈더니 이 아이한테 7천만 원 1억이 들더라. 근데 미국은 학교 밥만 먹는 그 학교만이 7천만 원이 드는데 플러스 엑스트라로 또 학원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무지막지하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이 기본적으로 무지막지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은 이제 학교가 방학이 몇 번인지 한번 봅시다. 봄방학, 지금쯤 봄방학이죠. 봄방학이 보통 2주 정도예요. 2주. 봄방학이 2주라는 거는 미성년자, 심지어 미국의 대학교도 대학교 학사죠. 4년 어린아이들 학사일 경우에도 학사 기숙사는 여름 방학 때 문을 닫아요. 봄방학 때는 문을 안 닫습니다. 그런데 봄방학 때 문을 닫아요. 2주 동안 사립학교가. 그럼 2주 동안 얘는 뭐 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기숙사에서 머물러서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근데 밥을 안 주는 거야. 직원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야, 얘는. 한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복 비행기값 계산하세요. 그럼 오랜만에 온 거야, 얘가. 얼마나 기뻐. 열심히 공부했네. 어머. 그러니까 그 애한테 뭘 쏟아 붓겠죠. 나 심지어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는 그 2주 동안의 코스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원이. 또 거기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일단 거기서 또 돈을 써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한국 와야겠죠. 거의 3개월이니까. 이제 두 번 한국 왕복했어요. 또 여름에 또 학원 다녀야겠죠. 뭐 다녔던 사람이 또 안 다닐까요? 방학간을 갖다 참새가 지나가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방학. 그게 또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있어요. 이때도 학교가 문을 닫아요. 애들 다 가. 나 혼자서 어떻게 화장실 청소라도 해? 학교에서? 또 와야 된다 이거죠. 오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외부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호스트 패밀리에 있든지 뭐 거긴 당연히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멍하게 있든지 아니면 호스트 패밀리가 제공해주는 학원에 다녀서 또 학원을 다니든지 어차피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행기 값이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값 이상이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왕복 비행기 값 이상이 든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또 왔어요. 겨울방학은 2주 정도. 그러니까 겨울방학 2주 동안 어디 가 있어야 된다. 봄방학 2주 동안 어디 가 있어야 된다. 여름방학 3개월 동안 어디 가 있어야 된다. 추수감사절, 가을방학 2주, 일주일, 뭐 열흘 정도 어디 가 있어야 된다. 이 비용을 다 합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런 비용, 누군가가 뭐 얼마 안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용에 무조건 더블을 하시라 이거죠. 더블. 그런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제가 조기 유학은 반대다.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학교를 고를 수 있잖아요. 대학교를 2년제를 고를 수도 있고 4년제를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인 유학은 좀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리 사인필드 1989년도에 방영한 제리 사인필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별로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계속 하면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7월 5일날 방영했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 25분짜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미리 한 1시간짜리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25분. 그래서 89년도 7월 5일날 방송을 하고 반응이 좋으니까 1990년도 5월달인가 6월달에 이제 본방송이 아니라 에피소드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파일럿은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파일럿은 본방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 다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자, 저번에 했던 거 두 번째 이제 들어가겠어요. 두 번째 대화, 첫 번째 프로그램 계속 에피소드 첫 번째인데요. 대화를 계속 해볼게요. 이제 제리하고 조지가 식당에서 그 로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라가 온다는 거야, 지금. 로라가 시카고에서. 그래서 지금 제리하고 조지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막 그러면서 어떻게 만났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 여자가 정말 오는 거야,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조지가 이제 얘기하죠. 조지가, 그러니까 제리가 왜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뉴욕에 온다는데, 뉴욕에 오는데 제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리 이제 흥분한 거지. 약간 좀 뭐랄까 기대를 하고 있죠.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조지가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How do I know? Maybe, 어쩌면은, you know는 잊어버리세요. 보통 미국 사람들 you know 많이. Maybe, maybe she wanted to be polite. 그녀가 어쩌면은 공손하게 그냥 사회적으로 인사 그냥 전화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미국식으로 하면 maybe she wanted to be polite. 친절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럼 제가 영어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말고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영어 잘 못하네? 이렇게 말해요. 곧바로.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가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곧바로 너 영어 못하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100번 이상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떤 거는 정확히 딱 맞아 떨어져. 한국말과 영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문장은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가 지금 얘기합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 나한테? Why she call? 제리가 Why she call? 그녀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How do I know? 어떻게 알아 임마 내가? Maybe, maybe she wanted to be polite. Maybe she wanted to be polite. 친절해 주려고. 그냥 사겨. 예? 그냥 전화한 거야. To be polite? 뭐 친절하기 위해서? You are insane? 너 미쳤냐? 그런 편이죠. 뭐라고 임마? 아이씨 말도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맞아. 말도 안 돼. 이런 거야. You are insane. 말도 안 돼. Alright. 알았어. I didn't wanna tell you. I didn't wanna tell you this.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제가 I did not want to tell you this. 이걸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뜻이 무슨 뜻이죠?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 thought I told you about it. I thought I told you about it. 나는 생각한다. 너에게 말했다고. 무슨 뜻이죠? 난 너에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아니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I didn't wanna tell you this. 나는 너에게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해야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화에서 I didn't wanna tell you this. 나는 너에게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말해줄게. 정말 듣고 싶냐? 이런 뜻이에요. You wanna know why she called you? 너 알고 싶냐? 왜 그녀가 너에게 전화를 했는지? You wanna know why she called you? call 하면은요. 전화하다 이런 뜻도 되죠. rang 이렇게 되죠. You wanna know why she rang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벨을 울리다. 전화하다는 뜻이죠. call. You know why she phoned you? 그녀가 너에게 왜 전화를? 그런 사람들이 phone 하면은 이제 완전 알겠죠. 근데 call 하면은 your call. 너의 의견을 말해봐. your call. 너의 결정에 따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call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부르다. 부를 수 있죠. 전화하다는 뜻도 있고요. 결정이란 뜻도 되겠죠. 우리 포커 같은 거 할 때 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하겠어. 걸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포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리가 yes 말해달라고. yes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조지가 너 내 말 사실을 알고 싶은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Alright. I didn't wanna tell you this. You wanna know why she called you? Yes. 그러니까 조지가 이제 말합니다. You are a backup. You are a second line. A just in case. A B plan of contingency. 이렇게 말하죠. You are a backup. 백업 아시죠? 백업. 우리 백업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운로드 컴퓨터 세이빙 할 때 백업 하라고 그러잖아요. 백업. 그러니까 제리는 그 로라한테는 백업이라 이거죠. 어떤 남자를 혹시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할 경우에 백업으로 또는 your second line, first line이 아니라 second line, 두 번째 라인이라 이거죠. just in case, 이건 이제 맞는 말이에요. just in case는 아시죠? 그냥 in case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just in case. a B plan, A plan이란 말이죠. 우리 B plan. 그럼 B plan 하면 뭐죠? 어떤 계획이 망쳤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을 갖다가 B plan이라고 그러죠. B plan of contingency. contingency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알죠. 다른 계획이죠, 한마디로. contingency.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라든가 박근혜가 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죠. 여기까지 대화하고요. 제가 이
대화가 재밌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해본 거예요, 사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Why? Are you serious? Why? Why she call? How do I know? Maybe, maybe she wanted to be polite. To be polite? You insane? Alright. I didn't want to tell you this. You wanna know why she called you? Yeah! You are a backup. You are a second line. A just in case. A B plan of contingency.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Why she call? Why she call? Why did she call? 왜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Why she call? To be polite. To be polite.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동사는 항상 to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야, 철수야. 밥을 먹다를 갖다 영어로 먹다를 갖다 동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또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얘기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 eat 아니냐? eat? eat?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eat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사를 표현할 때는 앞에 to, to ea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혹시 전화하다를 갖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러면 to phone 이렇게 하는 거죠. to call. 오다를 영어로 뭐라 하죠? 그러면 동사 오다. 그럼 to come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로 시작했어요. to be polite. 우리가 좀 친절하다 이런 게 be polite가 아니라 to be polite 이런 뜻이에요. to be polite. I am to be polite. You are insane. 너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I didn't wanna tell you this. 나는 너에게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말하고 싶다?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말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보통 이런 표현은요. 토플에 나옵니다. 토플이나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I didn't wanna tell you this. 그냥 간단하게 난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I don't wanna tell you this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과거에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과거잖아요.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걸 과거를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난 너와 친구하고 싶지 않았다.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네가 원한다면 내가 말해줄게 이런지. 보통 if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I wish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죠. I thought I told you about it. 나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니?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니? 그럼 그 상대방은 말해주지 않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You wanna know why she called you? 그녀가 정말 왜 전화를 했는지 너 알고 싶냐? 그래, yes. You are a backup. You are a second line. A just in case. A B plan of contingenc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감각이 생기면요. 어떤 영어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코미디 만들었잖아요. You are a backup, you are a second line, you are a just in case, a B plan of contingency. 명사가 된 거죠. You are, 너는 뭐뭐다, 너는 뭐뭐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갖다 영어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어떤 단어를 만드는데 그 단어를 만들 경우에 미국적인 영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느낌을 모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단어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콩글리시가 왜 콩글리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콩글리시지 사실 영어하고 영어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콩글리시예요.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인데. 근데 그게 안 어울리니까.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그 문화에 안 맞으니까.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영어 공부를 하다 보시면요. 영어 단어를 스스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면 안 되고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영어책, 영어 대화, 외국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 갖다 계속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학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Hey, I'll catch you later, man.